동남아시아의 여자 귀신들. 지난 시간엔 끔찍한 동남아 요괴인 압 또는 크라슈라고 불리우는 요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낭람이라는 태국 고유의 요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태국의 공포게임 홈 스위트 홈, 다들 아시죠?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엔딩은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 작품엔 태국의 전통 귀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귀신 중 하나인 피낭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낭람은 태국의 전통춤 람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귀신이며 이름의 앞에 나오는 피는 태국말로 귀신을 뜻합니다. 그 때문에 구글에서 태국어로 피를 검색하면 귀신하면 흔히들 떠올리시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귀신들을 예로 들자면 골무귀, 타살귀, 금사귀처럼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뒤에 귀가 붙는다면 이 태국 귀신들은 자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앉아서 괴롭히는 피암, 사람의 내장을 파먹는 여자 귀신인 피팝,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원기로 항상 분개하고 있어서 사람을 쉽게 죽인다는 비타용. 이렇듯 이름이 다양하지만 앞에 귀신을 뜻하는 피가 붙으며 피낭람 역시 이와 같은 유형입니다. 피낭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먼저 태국의 문화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통춤, 전통악기, 전통예술 같은 것은 그것을 전수해주는 크루, 즉 스승이 존재합니다. 무에타이의 경우 경기하기 전에 춤 같은 것을 추는데요. 그것은 와이크루라는 의식으로 스승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술이나 무술 쪽은 스승에 대한 존중과 가르침을 중시하는데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핏크루라고 하며 태국에선 핏크루를 범한 사람은 목숨을 잃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미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피낭람은 살아있을 때 전통춤인 람을 추고 배우던 사람이었는데 핏크루를 하게 되었고 그 저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피낭람이라는 원귀가 되어 성불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피낭람은 전통춤을 추던 사람의 원귀답게 태국의 전통춤인 람의 의복을 입고 있으며 얼굴은 하얗고 나타날 땐 어디선가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며 천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 귀신으로 어디선가 음산한 전통음악 소리가 남과 동시에 천천히 움직이며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크루라는 것은 예술이나 무술을 전수해주는 특정 스승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역대 스승들의 혼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악기가 의복, 춤판이라는 공간에도 크루들이 깃들어서 함께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피낭람이 나타날 때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핏크루를 범한 악사들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이 피낭람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여 저주받은 귀신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이유로 귀신이 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가 한이 맺혀 손각시가 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 동남아 지역에선 출산을 하다가 죽거나 임신 중에 죽는 것 혹은 아이를 남겨두고 죽는 것으로 더 강한 원한을 가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낙입니다. 매낙은 태국의 매낙 프라카농이라는 전설에서 등장하는 여자 귀신이며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이라고도 하네요. 서사를 이야기하자면 태국 방콕의 프라카농이라는 지역에 낙과 막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막은 임신한 아내 낙을 집에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났다 간신히 살아 돌아와 아이를 낳은 낙과 재회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낙은 사실 몇 개월 전 아이를 낳고 죽었으며 죽은 낙의 영혼은 막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강변에 나와 막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막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낙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여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자비한 낙의 압박을 뚫고 겨우 막에게 말해주어도 막은 믿지 않았고 낙과 함께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요리하던 낙이 바닥으로 라임을 떨어뜨렸는데 급한 마음에 손을 길게 뻗어 주었고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막은 아내가 귀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며 무당과 승려들을 동원하여 낙의 원한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죽은 여성과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오신화, 이생규 장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무서운 귀신 이야기라고 하네요. 촬영과는 달리 매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태국에선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사고나 재해로 인해 죽은 귀신이 가장 무섭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사고사로 죽은 매낙도 무서운 귀신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라 영화로도 많이 나왔으며 2013년에 나온 피막은 태국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성공한 영화이죠. 팔이 늘어나는 거 말고도 딱히 큰 특징이 없는데 이 귀신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민간 전승으로 내려오는 폰티아낙입니다. 폰티아낙은 하얀 옷에 창백한 피부를 하고 있으며 검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귀신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과도 매우 닮은 모습이죠. 인도네시아에선 주로 쿤틸아낙으로, 말레이시아에선 폰티아낙으로 불리우는데요.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한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폰티아낙은 피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꽃과 함께 나타나 남자를 유혹합니다. 폰티아낙의 아름다움에 남자가 매료되어 무방비해진 틈을 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해 피를 빨아먹은 다음 칼날 같은 손톱으로 배를 갈라 장기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 중에 죽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집 밖에 걸려있는 빨래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선 옷은 절대로 밖에 버리면 안 된다는 미신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폰티아낙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의 유래와도 관계가 있는 귀신입니다. 폰티아낙의 첫 번째 술탄인 시리프 압둘라만 알카드리는 칼리만탄 서해안 습지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에서 습지는 귀신이나 원괴가 많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죠. 하지만 시리프 압둘라만 알카드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라를 세웠고 더 나아가 카푸아강 건너의 섬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그 섬에서 실제로 폰티아낙과 쿤티라낙, 그들과 조우하여 두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술탄은 병사들에게 귀신들과 싸우게 하고 달아났지만 결국 폰티아낙에 희생되어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건들로 사람들은 그 마을의 이름을 폰티아낙으로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 유래입니다. 가끔은 폰티아낙의 등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달불롱이라고 하며 전통으로 전승되는 폰티아낙의 등에는 구멍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성을 아프게 하는 저주를 건 뒤에 이 약해진 여성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승의 차이라기엔 너무 변형이 심하여 새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남자일 경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하여 유혹하고 여자일 경우엔 새의 모습으로 변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낮에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때는 특정한 나무를 거처로 삼아 그 안에 영의 상태로 머무른다고 하네요. 이 점을 보면 확실히 사람이 죽어서 탄생한 혼령인데
남자를 유혹한 뒤에 피를 빨고 내장을 파먹는 등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귀신이지만 다행히 약점도 존재합니다. 가위나 못,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때는 그런 물건을 주변에 놓아두면 임산부나 여성을 습격하지 못한다고 하며, 한 전승에선 어떤 남자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폰티아낙의 머리에 못을 찔러 넣었고, 그러자 아름다운 모습에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을 뽑으면 다시 원기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국의 메낙과 같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선 임신이나 출산 중 죽은 여자 귀신으로 랭수이르라는 귀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폰티아낙과 가끔 혼동이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폰티아낙은 임신을 못하고 죽은 처녀의 귀신이다, 또는 태어난 아기를 잃은 여성의 원기이다 등등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아마도 전승이 계속되다 보니 아이와 엄마 귀신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섞이며 혼용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폰티아낙과 비슷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얀 옷에 창백한 피부를 하고 있으며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는 등, 이 폰티아낙의 모습이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라면 랭수이르는 녹색 가운을 입고 있으며 맹수의 발톱처럼 날카롭고 긴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 뒤에는 피를 빠는 하나의 입이 더 있는데요. 머리가 긴 이유가 바로 이것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랭수이르는 임신 중에 죽거나 출산을 하고 죽은 폰티아낙과는 달리 사사나를 낳고 죽은 여자가 40일이 지나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그때 죽은 사사나 역시 원기가 되어 사람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 언데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귀신처럼 날아다니기도 하며 부엉이로 변신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이 부엉이로 변신하는 모습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부엉이는 랭수이르며, 밤에 부엉부엉하고 우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자식을 찾는 소리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랭수이르는 막 태어난 남자아이의 피를 특히 좋아한다고 하며, 아이를 낳은 산모의 피 역시 좋아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어머니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중 하나라고 하네요. 날아다니는 것과 부엉이로 변신하는 것 말고는 초인적인 힘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랭수아르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인 척 행동하는 유형도 있다는 것이죠. 랭수아르는 인간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아침엔 평범한 여성처럼 행동하다가 밤이 되면 아이의 피를 빨아먹으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사람들을 습격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며, 피만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흡혈을 하지 않을 땐 생선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맹수이르는 흡혈을 중단하고 평범한 여성처럼 살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랭수이르의 괴이한 힘은 머리카락과 손톱에 있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긴 손톱을 깎아서 그것들로 목 뒤에 있는 입을 막아버린다면 몇 년 동안은 평범한 여성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만약 랭수이르가 춤을 출 경우 바로 본성을 되찾기 때문에 평범한 여성이 되었을 땐 절대로 춤을 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습니다. 헌데 전설에서 모든 금기들은 깨지기 위해 있죠. 랭수이르 전설에선 마을 축제날 춤을 추다가 자신이 랭수이르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숲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사나를 낳고 죽은 여성이 랭수이르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매장할 때 양 겨드랑이에 계란을 끼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랭수이르가 날아오르기 위해선 양팔을 벌려야 하는데, 겨드랑이에 계란이 끼워져 있으면 그 계란을 깨지 않기 위해서 팔을 벌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만약 그곳으로만 불안하다면 입에 재와 유리구슬을 물리고 손엔 바늘을 붙이고 목에 추가로 계란을 하나 더 올려두면 이 랭수이르는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 비슷한 한 맺힌 여자 귀신들이 많고 이렇게 출산과 임신에 관련된 귀신들이 많은 이유는 열악한 출산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여자 귀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